직장이 없을 거다. 밥을 굶을 거다. 야, 너 멀쩡하게 경제학 하다가 왜 그런 거 공부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분도 이제 어르신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6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이제 이 시점에 오니까 드디어 이제 시장이 열린 거예요. 제 분야에도. 제가 이거를 미리부터 기획했다? 불가능하죠. 미리부터 계획했다? 완전 불가능하죠. 어떤 길을 가든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.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. 나는 어떤 가치를 지녀서 어떤 미래를 지향할 것이냐,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생각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목적이 이끄는 삶,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.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요.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왜 공부를 하는지, 나는 이 공부를 왜 하는지,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해라. 그래야 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부하다 보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거니까 내가 지금 설사 힘들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. 이런 좀 내적 강인함? 이런 게 좀 갖춰지는 거죠. 저도 청년이고 사람인데 주변에서 야, 그 공부해서 잘 될까? 거시경제라든지 뭐 정보경제 이렇게 좀 따끈따끈한 거 이런 거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? 이제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었죠, 사실은.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잘 풀리려나 인생이 뭐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고민의 끝에서 내린 어떤 결정이고 결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지향점 또 플러스 자기가 경험해 왔던 바, 이 경험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뭐 사회에서 축적된 경험이 있는 거죠. 그것을 좀 자기의 어떤 내적 강인함으로 좀 승화시키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사람마다 아마 조금 경험의 양태 그리고 어디에서 큰 자극과 도전을 받았는지 좀 다를 거라고 봐요. 근데 결국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건 가정이잖아요. 결국 부모님이죠. 저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받았던 영향이 뭐 적지 않았다,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. 뭐 경제학에 대한 고민은 뭐 저만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경제학과 들어온 80년대에 우리 동기들은 다 그런 고민했거든요. 이른바 강단 경제학. 이게 과연 이 세상을 잘 설명하는 거냐.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 좀 등한시하면서 막 나라에서 권장하지 않은 책들도 많이 읽고 이제 고민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저로서는 제 약간 독특한 경험상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많이 심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. 대한민국 60년대, 70년대, 80년대에 국가적으로 조림을 엄청나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이제 나도 나무를 심고 싶다. 원래 사업을 좀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나무 심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맨날 따라다닌 거예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내내. 어떤 때는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뭐 산에 나무 심으러 가자고 하시나. 이제 한 번 가면 막 하루 종일 걸려서 가야 되고 하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게 저의 10대 시절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회의감도 들고 어떤 부분을? 아니 막 뭐 맨날 저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러고 자기 만족을 막 추구한다 그러고 기업들은 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한다 그러고 너무랑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.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나? 저걸 전제로 해서 학문이란 게 시작이 되고 쌓아 올려지는 건가? 이런 게 좀 별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솔직히 괜찮은 성적으로 대학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학교 공부도 안 하고 교과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.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. 그래서 좀 방황도 많이 하고 그냥 그만두고 딴 길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학부 때 많이 했어요. 사실은 여러 번 했었는데 경제학이라는 거에서 이제 생산함수라는 걸 배우거든요. 생산함수가 뭐냐 하면 어떤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생산 요소에 자연의 역할이 크더라고요. 땅도 자연 소호죠. 공기, 물 이거 다 있어야 우리가 물건 만들 수 있거든요. 학교에선 그런 걸 안 가르쳤지만 우리가
내가 어릴 때 심었던 나무도 얼마나 이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줘요. 뭐 목재 공급은 물론이고 홍수도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쉴 공간, 산이라는 것이 그런 걸 제공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제 들어오면서 쌓인 거죠. 어떤 고민과 갈등과 방황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 그럼 나는 좀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아직 배우지는 못했지만 좀 경제학이라는 것을 이쪽의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유학을 갔더니 뭐 거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. 예. 그래서 미국은 워낙에 자연 자원이 크고 뭐 풍족하고 농업 생산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일부고 이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이제 꾸준히 해온 거죠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공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어머니는 되게 조용하신 분이고 이제 좀 인자한 분인데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.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늘 그래요.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기도 이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 가치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힘이 어떤 근간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 조금씩 다르죠. 근데 부모님을 뵈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후경제학, 환경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과도 바로 연결되는 건데 어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익, 뭐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나라 또는 뭐 제가 하는 기후경제학 같으면은 지구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넘어선 일에 좀 헌신하는 이런 길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좀 가보려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은 누군가 물을 수 있죠 저한테. 아 교수님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도 못 벌고 그건 뭡니까?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구적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해결이 안 되는 난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 그것이 공부가 됐든 기업에 가서 그걸 실현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스타트업을 해 사업가가 되든 어떤 길을 가든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이 국가의 차원이든 지역의 차원이든 글로벌한 차원이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.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나 자신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의 세상을 보고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좀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,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사회적인 자원과 재원과 관심과 수요가 그쪽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오느냐의 문제는 있죠. 당장에 올 건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는 뭐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헌신했음에도 그런 기회나 시장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자기가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남들보다 풍족하게 못 살았다고 후회할까요? 저는 후회 안 할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내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을 한 거니까. 저 같은 경우도 경작을 하면서 과거에는 제 하는 분야의 성격상 정부 비판 많이 했거든요. 기업도 많이 비판했어요.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이런 뭐 경제적인 타당성도 없고 환경 파괴하는 이런 사업 왜 하냐. 이런 국책 사업 하지 마라. 막 제가 그냥 떠들기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면 정부가 절대 좋아할 리 없잖아요. 기업도 너도 왜 이렇게 탄소 배출 막 하냐. 왜 이렇게 환경을 많이 시키냐. 이런 막 비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시장이 열린 거예요. 제 분야에도.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 문제, 기업의 생존 전략, 정부의 어떤 글로벌 사회에서의 책임 막 이런 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6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이제 이 시점에 오니까 이 시장이 열리고 이 수요가 엄청 커지더라고요. 제가 이거를 미리부터 기획했다? 불가능하죠. 미리부터 계획했다? 완전 불가능하죠. 안 올 수도 있었겠죠. 그냥 늘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저는 후회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마침 이제 하다 보니 시장도 열린 거예요. 수요도 생겼어요. 그래서 뭐 연구 기회도 많아지고 제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이런 프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생기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정부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대신에 처음부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가치관을 좀 잘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나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. 나는 그 길을 좀 가보고 싶다. 그것은 뭐 굉장히
구체로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무지하게 뭐 길은 너무나 많은 거고 하다 보면 저는 기회가 생기고 부가가치도 생기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생기고 나를 필요한 사람들도 연락이 올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젊었을 때 한 건 아니고요. 그냥 해봤더니 그렇게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된 거죠. 네,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 뭐 청년만이 아니고 30, 40대들도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니까 언제든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잖아요. 40대에도 50대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 대학원에도 보면 꽤 나이 들어서 공부하러 오기도 하거든요.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. 어떤 자기의 새로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지향해 보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도 있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또 즐거움도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. 근데 이건 가장 이상적인 얘기고요. 뭐 세상이 꼭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최소한 저는 뭐 그렇게 살아서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고 나 이 길 참 잘 선택했다. 어렸을 때 어떻게 넌 그런 생각을 해서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스스로에게 자꾸만 주문을 해요. 그래야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.